7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전 공정 후 단백질을 분리하는 것 같이 생물 분리에 주로 사용이 되어지는 분리 기술은 침전이 조금 전에 432페이지에 언급을 했었죠. 432페이지에 가보시면 침전, 일반적으로 침전 다음에는 막분리 공정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막분리 공정. 침전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막분리 공정을 통해서 걸릴 것들은 걸리고 빠져나오는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단백질 분리에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막분리 공정. 72번 문제는 역삼투에 관련이 되어진 부분이고 언급이 되어져 있는 부분은 435페이지 부분에 가게 되면 역삼투 이야기가 나오죠. 역삼투. 삼투 첫 번째 줄에 볼드체 삼투, 그 밑에 볼드체는 삼투아. 역삼투 리버스 오스모시스 끝에 염을 포함하는 상에서 압력이 가해진다. 이 압력은 저농도 영역으로부터 고농도 영역으로 물 분자를 이동시켜 막의 한면에 용질 분자를 농축시킨다. 물을 한쪽으로 보내가지고 용질 분자만 모으니까 물을 제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옆에 적어둡시다. 물 제거 또는 탈수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탈수와 관련되어진 내용이 있는 1번 당류 제품들을 이제 당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물을 많이 제거하고 당 부분만 이제 많이 모으는 부분에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73번 수용액 상태일 때 수용액 상태에 존재할 때 수분을 제거하는 과정이 존재하는 수행하여야 될 시기 412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41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그림 11-2의 방법은 11-2의 방법은 기본 4가지 기본적인 기능으로 일반화 되어질 수 있다. 1번 동그라미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불용성 생성물과 다른 고체의 분리. 처음 불용성 생성물과 다른 고체를 분리하고 두 번째 2번 동그라미 생성물의 1차 분리 또는 농축과 대부분의 수분을 제거하고 3번 동그라미 오염 화학물질의 정제 또는 제거, 오염 화학물질의 정제 또는 제거. 세 번째로 건조와 같은 생성물의 제조와 같은 1, 2, 3, 4번 과정을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는데 공정상의 수분을 공정 과정 중 동그라미 칠까요? 초기에 제거하여 시설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가장 초기에 초기 단계의 수분을 제거하는 것이 물을 제거하는 것이 부피를 줄이고 부피를 줄임으로 통해 가지고 공정 그 과정에 드는 비용이 절감이 되어질 수 있겠죠.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윤 창출인데 돈을 많이 남겨야 되는 건데 경비가 많이 필요로 하다라면 비용이 감소되어지기 때문에 반응 초기에 과정 초기에 수분을 제거함으로써 그 규모를 줄일 수 있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 초기에 수분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74번 분사구를 통해 가열된 용기로부터 분무되어지는 건조기. 조금 전에 우리 건조기 동결 건조했었던 부분처럼 469페이지를 다녀오도록 합시다. 469페이지를 참고하시게 되면 469페이지 건조 중에서
동결건조 이야기했었고 그 아래쪽에 분무건조 나오죠. 스프레이 드라이어. 옆에 생성물 용액이 분사구를 통해 가열된 용기로 분무가 되어진다. 생성물 용액이 분사구를 통해서 가열되어진 용기로 분무되어진다. 스프레이 드라이어.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75번 비극성 아미노산이 아닌 것은 우리가 앞에 그 표, 아미노산이 나와 있는 표 부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를 가보게 되면 그 아미노산이 많이 나와 있는 표 35페이지 보게 되면 표 2-4번 표를 보게 되면 아닌 것은 라이신 되어지겠죠. 라이신이 아닌 것이죠. 비극성 아미노산이 아니라 라이신이 플러스 전하를 띠죠. 라이신하고 아르기닌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비극성 아미노산이 아니죠. 76번 당세와 친화성을 간의 어피니티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당세가 언급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를 잠시 가보시게 되면 139페이지 당세 반응 나오죠. 단백질의 당 글라이코실레이션 되어 가지고 당이 부과가 되어지게 되면 이러한 당들은 이제 렉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의해서 렉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당결합 단백질입니다. 당과 결합되어질 수 있는 단백질들을 총칭하여서 렉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139페이지고 렉틴이 당과 친화성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 단백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77번 문제 분리정제 공정에서 분리정제 기준이 되어지는 공정하고 기준이 되어 잘못 짝지어진 것은 426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2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액체 추출 부분은 그 분배 11-27번씩 위에 줄 보게 되면 두 상의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죠. 용해도 차이 맞습니다. 용해도 차이 맞는 부분이고 434페이지 투석은 그 밑에 그 옆에 분자량이죠. 유기산 무기이온 분자량을 사용하는 막분리 조작입니다. 투석은 이렇게 망에 용액 속에 막을 이용해서 물만 통과되어질 수 있는 막을 이용을 해서 두게 되면 안쪽에 존재하는 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염을 제거하는 방식인데 원리는 크기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물이 이렇게 빠져나오기 때문에 확산도 관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확산도 정답이 되어질 수 있고 확산 크기라고 적혀져 있어도 정답이 되어질 수 있고 크기가 한의 여각이 마찬가지로 크기 분자량에 의해서 커트 되어질 수 있는 크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에 존재하는 역삼투 또한 기준이 크기입니다. 크기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질량이 아니라 크기.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어지고, 한회여가 역삼투 옆에 적어두세요. 주요 인자가 크기. 투석 옆에도 적어두시고 주요 인자가 크기. 요 문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확산도 포함이 되어지겠네요. 확산도 적어두시고, 한해여가 다음 434페이지를 보게 되면 437페이지를 보게 되면 한해여가가 나오는데, 한해여가 및 미세여가 나오는데, 세 번째 줄 끝에 분자 크기 역시 마찬가지로 한해여가도 분자 크기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역삼투가 질량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이 잘못되어진 부분입니다. 78번 문제. 전기영동 시 전기장 내에 입자의 종단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영동이 언급되어져 있는 부분이 465페이지 부분을 가보게 되면, 전기용동 옆에 읽어보게 되면, 전기장에서 전하를 띠는 생물 분자의 크기와 전하에 의해, 여기도 크기가 들어가네요. 분자를 분리하는 데 사용이 되어진다.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식 11-101번식 VT는 3파이 곱하기 뮤 곱하기 dp 분의 q 곱하기 e. VT는 종단 속도이고, 종단 속도가 VT이고, 입자의 전하가 Q죠. 전하 Q, 입자의 전하가 Q,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입자의 전하 A 맞고, 그리고 또 전기장의 세기 뮤는 유체 점도 유체 점도 C도 맞죠. 그리고 dp가 입자의 지름, 그러므로 입자의 지름 dp 모두 세 가지 모두가 ABC 모두가 전기 용동에 있어서 입자의 종단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79번 문제. 생성물이 세포 내에 있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우리가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물질이 생명체의 세포 내부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관련되어진 부분이 423페이지를 보게 되면, 세포의 파쇄가 나오죠. 세포의 파쇄 첫 번째 줄 끝에 보시게 되면, 원하는 생성물이 세포 내에 있다면 세포 내 생성물을 방출시키기 위해 세포를 분쇄할 필요가 있다. 세포 내에 있으면 세포를 깨야지만 그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세포 파쇄. 80번. 전기 투석 장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없는 공정은, 전기 투석 장치가 4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66페이지를 다시 가보시게 되면, 전기 투석 장치 제 아래쪽에 전기 투석 장치 보게 되면, 전기 투석 옆쪽에 주로 나오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전류를 가하여 용액으로부터 전하를 띠는 분자를 분리하는 데 사용되는
막분리 공법이죠. 막분리 방법. 막은 이온 교환기를 가져 고정된 정기적 전하를 띈다. 그리고 그 밑에 줄 끝에 이 방법은 전해질과 단백질의 농축에 매우 효과적이다. 그리고 그 밑에 줄 끝에 투석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탈염할 수 있다. 이온교환, 그 밑에 줄 이온교환막 체크해 두시고, 주로 비슷하게 언급이 되어지는 게 이온교환 수지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염을 농축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데, 세포 파쇄와 관련되어진 부분은 언급이 되어지지 않네요. 그래서 정답은 세포 파쇄가 되어지겠는데, 앞에 이야기했었던 부분에서 세포 파쇄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언급해 드리면, 다시 423페이지로 가보시게 되면 세포 파쇄는 기계적인 파쇄와 비기계적인 파쇄가 존재하죠. 요 체계에 따르면 비기계적 파쇄, 기계적 파쇄의 종류로는 초음파, 소니케이트 이야기하는 거고, 프렌치 프레서, 호모게나이즈, 그리고 비드, 작은 비드들, 이 기계적 파쇄. 초음파는 그 소리를 통해 가지고 세포를 파쇄하는 거고, 프렌치 프레스는 그 우리 커피 녹차 같은 거 드실 때 보게 되면 그 철망으로 되어져 가지고, 요 철망 부분, 요 거물망 같은 것들이 되어져 있고, 요 아래쪽에 녹차 잎을 두는 거죠. 그래서 요걸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요 녹차 부분이 잘 섞이고, 요걸 아래쪽으로 내려놓으면 여기 녹차가 되어져 있는 부분, 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요 부분에 요 아래쪽에 아주 좁은 구멍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 위쪽에서 누르게 되면 액체들이 요 밖으로 빠져나오고자 할 때, 요때 발생하는 압력을 통해 가지고 세포를 파쇄하는 방법을 프렌치 프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호모게나이즈 같은 경우는 도깨비 방망이죠. 집에 존재하는 도깨비 방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믹서, 칼날이 존재하죠. 칼날이, 아래쪽에 칼날이 돌아가면서 요때 발생하는 높은 압력에 의해 가지고 세포가 파쇄되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드 같은 경우는 작은 유리구슬 같은 사기구슬, 유기구슬 같은 걸 빨리 회전시켜서 세포가 파괴되어지도록 하는 방법이고, 비기계적 방법으로는 책에 언급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는 삼투충격, 얼리거나 얼음 결정 이용한 파쇄, 얼리거나 녹히거나 하면서 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은 라이소자인, 세포벽 펩티드 글리칸층 분해하는 용액인 이런 것들 이용하는 방법 이용을 해서 세포를 파쇄하는 건데, 전기 투석 장치에 대한 설명은 없죠. 그래서 80번의 정답은 1번 세포 파쇄가 되어지겠습니다.